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 기술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 13거래일 만에 매수 포인트로 전환을 해주면서 이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에 2개월 만에 인하 결정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금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양시장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급등 전환에 성공을 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오후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의 이슈 체크는 물론이고 관련 종목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더 단단히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대박쇼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요.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박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주 관련된 이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급등주 대박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월요일 시장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고 또 엔비디아의 예. 호실적까지 기대가 되면서 우리 예. 양시장 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는 이제 매수 기조가 없었고 또 선물에 매수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코스피 부분들은 매수 기조는 아니지만은 코스닥 부분에서 1,000억 정도의 매수 기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어떤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이제 매수 기조가 좀 뚜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시장 약세를 보여주다가 거의 한 진바닥, 낙폭화대에 대한 메리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소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현재 중국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어차피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금리의 어떤 차이 때문에 현재 자본 유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계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미국의 가장 커다란 어떤 인플레이션의 또 완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와주지 않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2분기, 어떤 3분기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딛고 좀 일어서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두는 조금 더 아직 해결하거나 또 확인할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때문에 저점을 좀 확보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의 좀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저항선이고요.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비록 61선이 깨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추세 등각 추세선으로 보면은 걸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좀 주어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반등이 좀 주어졌고 또 지수 가격대가 2,500대 어떤 가격대에서 저점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고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현재 약 현재 5일 정도, 그러니까 14일 정도 되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코스닥이 일주일 전에 고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좀 현재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의 이제 종가상 양봉으로 보면은 오늘까지가 거의 19일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현재 8월 현재 말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은 이번 주가 지나면은 거의 말 정도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현재 이제 반등에 또 성공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나와줄 확률이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어가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7월, 8월은 현재 어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경기의 어떤 활동이 좀 둔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식이나 여러 가지 쪽 부분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다소 지지부진했던 8월 시장의 바닥을 딛고 이제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8월 말부터 좀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요, 낙폭과대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단연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의 강력한 테마주, 제2의 돌풍을 불어일으킬 좀 맥신이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저희 방송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8월 21일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게 두드러졌을까요?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역시나 맥신 관련주로 오늘도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사회이사 선임 소식도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휴비스입니다. 역시나 맥신 관련주인데요. 이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에 오늘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상한가 종목 바로 아모센스입니다. 이 맥신 개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52주 최고가에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세 가지 핫상한가 종목을 체크해 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맥신 열풍이 확인이 됩니다. 전문가님, 참 이렇게 새로운 테마주들,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아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맥신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관련주들 큰 움직임을 이미 만들어냈어요. 뭐 상한가에 등극한 종목도 있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우선은 이 세 가지 핫상한가 종목 가운데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모센스가 되겠습니다. 네, 아모센스를 좀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시면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상한가 간 종목이 아니어서 좀 희망이 있을까 싶은데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현재 맥신 관련된 그 열풍의 또 주인공의 또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맥신은 뭐 차후에 제가 그 마지막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맥신 기술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현재 차폐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폐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빠른 어떤 대량 생산, 양산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차폐 시트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생산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맥신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더 고품질, 더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 부분들이 현재 오늘 급등하다가 좀 약간 상한가 가다가 약간 밀렸지만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차폐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응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파수 개념이기 때문에 근거리 무선 통신도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무선 관련된 어떤 충전 기술도 활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가 이제 다양한 어떤 무선 충전 그다음에 현재 그 무선 차폐 시트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근거리 통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어떤 그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까지 이제 갖추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평가 해소 국면이 이번 기회에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아모센스 부분들이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가다가 약간 밀려줬지만은 최근에 열풍을 보면은 현재 좀 세게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보통 이제 다른 강세 종목은 이제 그 상한가가 내일 실현되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관점 내일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아모센스를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가운데 아모센스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차폐 시트 관련해서 기술력도 단단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일장까지 상한가를 보이다가 오늘 조금 풀린 상황이어서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이 도대체 맥신이 뭘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저희 방송 말미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소식 더 자세하게 담고 싶다.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핫한 이슈와 관련되는 관련 종목들 그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까지 반드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오후장을 주도해줄 두 가지 종목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후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태경 BK하고 네. 현재 엑스페릭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으로 태경 BK와 엑스페릭스를 잡아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맥신 관련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오늘은 또 이 맥신에 조금 더 집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태경 BK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맥신 관련해서 지분 관계가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또 태경산업도 예. 오늘 시장 안에서 상한가에 등극을 해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힘으로 오후장을 좀 사로잡아 줄까요? 태경 BK는 네. 현재 태경 산업이 네. 이제 맥신 관련된 부분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쪽에 이제 계열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열회사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만은 현재 산업 관계에 있어서 태경 BK는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석회석 부분들의 현재 어떤 생석회죠. 그러니까 석회석을 공급을 현재 이걸 가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태경 산업에 이제 공급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태경 산업은 금속 카바이드를 만드는 이쪽에 어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 카바이드는 바로 그 생석회를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부분들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경 BK도 어느 정도의 또 쇠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태경 BK가 하는 오리지널 어떤 부분들은 코쿠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코쿠스를 현재 수입해서 하는 국내 총판 개념이기도 합니다. 코쿠스는 2차 전지 쪽에 인조 후견을 만드는 원료 물질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석탄 코쿠스만 현재 인조 우견으로 됐지만은 이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석탄이 아닌 석유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태경 BK라는 어떤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태경 산업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열사의 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태경 BK가 또 순환매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태경 BK를 우리가 그 관심 있게 오후장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경 BK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쌍바닥 패턴이 일단 완성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태경 BK가 현재 오늘 상승하다가 오전에는 현재 12% 다시 말해서 대략적으로 현재 이제 15%까지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줬습니다. 그래서 장중 조정도 오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장에 공략을 종목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거래량들이 이제 오전이지만은 어제 거래량보다 더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현재 내일이나 모레에도 뭐 하루 이틀 쉴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태경 BK를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태경 BK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석유 코크스 생산 기업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이 태경 산업의 힘으로 이 순환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그리고 이 이후에도 조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역시나 또 맥신 관련주인 엑스페릭스를 잡아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은 맥신 소재인 이 탄소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각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맥신 관련도 좀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다른 이슈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엑스페릭스 부분들은 원래는 생체 정보 인식 관련된 그런 그 슈프로마 아이디라는 어떤 사명을 이제 개명을 좀 해서 지금의 엑스페릭스라고 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사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현재 설립을 좀 했는데 자회사 부분들이 이제 에어로젤하고 CNT 기술 이쪽 두 개에 특화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은 날 현재 급등을 해서 맥신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오해도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재료는 에어로젤도 있습니다. 에어로젤도 어떻게 보면은 신소재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어로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체처럼 굉장히 가벼운 고체이면서 다양한 산업 소재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어로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약간 두각이 돼서 엑스페릭스가 어제 지난 주말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소재 열풍이 계속해서 초전도체가 한번 스타트를 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열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엑스페릭스의 어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좀 쳤고요. 그다음에 오늘 십자 도지형 형태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십자 도정이 십자 도정의 형태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후 종가나 내일 다시 한번 음양봉 패턴으로 약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엑스페릭스가 상한가 한 번에 그 장중 조정
이렇게 되면은 음항병 패턴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시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시가에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거나 또 시가를 회복한다면은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흐름이 또 다음 날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엑스페릭스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엑스페릭스의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맥신뿐만 아니라 이 에어로젤, 신사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다양한 재료가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 시가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의 흐름 그리고 시가 회복 여부까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부터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대박 종목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 대박 종목 그리고 이슈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요,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증시 이슈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급등할 종목, 매달 종목까지 방송 중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제2의 초전도체 맥신에 대한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잡아주셨습니다. 드디어 이 맥신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 중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기술이 어떠한 내용일지 언제까지 갈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대체 이 맥신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자 맥신 네.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하나씩 차분히 좀 너무 말씀 좀 좋습니다. 드리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신소재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워낙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한미일 회담에서도 드디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일 협상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급망 삼각 확대를 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양자 시대, 그다음에 양자 시대 이후에 차세대 신소재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 개발을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협의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담 무죄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신소재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양산화를 좀 했을 때 기존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발표가 있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맥신 관련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맥신을 대량 생산 방법을 현재 터득했다 하는 연구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좀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맥신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1차적으로 보면은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차원 평면 구조란 것은 가로 세로 종이처럼 얇은 막으로 된 어떤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근데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맥시란 부분들은 금속층하고 탄소층이 겹겹이, 그러니까 2차원 구조로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마지막에 위쪽에 제일 상단 부분에 뭐냐면 작용기라고 해서 여기에 연결이 되는 어떤 성분들을 이렇게 탑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금속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타늄 쪽의 어떤 성분을 위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티타늄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맥신의 어떤 2차원 구조, 평면 구조를 보게 되면은 M2X, 뭐 M3X2, 뭐 M4X3가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현재 한 겹이 있든, 두 겹이 있든, 세 겹이 있든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고, 금속 성분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뭐 4개, 4층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차원 평면 구조의 맥신이 다양한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현재 상단 위쪽에 얇은 막으로 새로운 이온 구조, 증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홀산란 인자를 예측해서 표면 어떤 분자를 찾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 결합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기 때문에 표면에 무엇이 현재 도포가 되는지, 또는 얼마만큼 도포가 되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번에 대량 생산이 열려 있는데, 대량 생산 이런 방법을 하기 전에는 현재 원자현명인, 전자현명인 가지고 얼마가 도포됐는지, 이제 뭐가 현재 무슨 물질이 도포됐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산업용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파 차폐제로서의 어떤 효능,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제일 위에 어떤 그 첨가 물질이 당연히 있겠죠. 이쪽에 가장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2차원 평면 구조라고 했죠. 2차원 평면 구조 사이와 사이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리튬 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새로운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까지도 확장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유연전극이나 가스 센서, 외부의 가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증착이 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센서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히터 부분들, 마찰력을 위한 히터 부분들, 그다음에 광 센서,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2차 전지의 새로운 소재로서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코팅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맥신 위에 어떤 물질이 이온이 증착이 되느냐 하는 건데, 요거다시피 반도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현재 보면은 현재 산화규소, 그러니까 웨이퍼죠. 웨이퍼 위에
ICOD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맥심 필름이란 건데 이건 마찬가지 뭐냐면은 맥심을 얇게 원자 증착을 하고 그 위에 어떤 물질을 도포를 한다 하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증착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은 초전도체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아니고 전도가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잠깐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넘어가서 반도체 공정에서 제가 전공 중에서 주성기 엔지니어링 이야기했을 때 이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층 증착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얇게 첫 번째 얇은 망을 깔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매개체를 청매 매개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깔고 이걸 다시 청매 매개체를 통해서 2단으로 까는 모습. 그래서 계속 원자를 증착하는 구조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원리처럼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맥신입니다. 맥신 위에 가장 상단에 이온 측정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참고를 좀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에도 응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쪽에서 보면은 양극하고 음극이 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한쪽에는 흑연이 있고 한쪽에는 현재 양극 활물질이 있는데 양극 활물질 사이에 현재 2차 그 판형 구조가 사이에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리튬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도 굉장히 기술이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2차 전지의 어떤 혁신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원적인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차원적인 물질을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떠오르는 부분들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그래서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튜브 원리하고 거의 같다. 왜냐하면 2차원적인 어떤 판형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그래핀은 어떻게 만드냐.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은 흑연이 육각형 구조의 어떤 구조가 겹겹이 쌓이는데 이걸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 그래핀에 좀 해당이 되고 그래핀을 이렇게 감싸는 부분들, 이렇게 원통료로 감싸거나 이렇게 원형으로 감싸는 부분들이 이제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그래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체가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현재 맥신 같은 경우는 현재 금속 성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도체 역할도 하고 다양한 가공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핀 같은 경우는 추출하고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래핀을 통해서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게 하지만은 원래 그래핀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장 간단하게 흑연에서 그래핀을 추출한 기술 최첨단 기법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면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개념인데 맥시는 그런 염려가 없이 원자 증착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맥신한 부분들은 전자파 소재로 1차적으로 쓰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2차 전지 쪽에 이게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장 그림 보시면은 그래핀 가지고 한 개 가지고 접은 거 싱글 현재 월 CNT, 그 다음에 멀티월 CNT 두 개 가지고 접은 것은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가 이렇게 응용이 되듯이 이런 부분들도 맥신이라는 구조도 2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탄소 나노튜브처럼 응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2차 전지의 어떤 소재로서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종목군들은 자세하게 잠시 후에 현재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오늘 정말 핫한 이슈인 맥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봤습니다. 정말 이 신소재 열풍, 제2의 꿈의 소재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다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파악하신 이후에 저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관련주들, 관련 종목들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관련 종목들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매달 종목들 가운데 수익률 100%가 넘는 종목들을 모아서 명예의 전당으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 매달 종목들 그리고 명예의 전당 종목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해준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6월 20일에 38,000원의 매수가로 추천을 드렸는데 146%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7월 3일에 3,245원의 매수가로 공개해 드렸는데 109.55%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바로 STX입니다. 6월 26일에 공개해 드렸던 종목 매수가 9,500원의 지점에서 225.26% 달성을 해주면서 최초로 200%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지난 명예의 전당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의 전당 세 가지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지난주와 같은 종목명인데 조금 심상치 않다.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STX가 200% 수익률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님 225.26%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도 강력하게 상승폭을 보여서 수익률을 점차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오전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STX 어디까지 갈까요? 더 상승할까요? 글쎄요. 거의 이제 고점이 다 온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TX 이제 부분들은 6월 26일 날 9,000원 정도에서 제시를 좀 했습니다. 9,000원짜리가 벌써 이제 3만 원까지 갔던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가 넘는 상승, 그다음에 3배 가격에 대한 상승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직전 고점에서 보면은 직전 고점에서 더블이 보면 하나의 이제 저항 구조 갈 때 가더라도 약간 조정이 되는 구간이 약 32,000원이 되는데 오늘 가격이 약 3만 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약간 들어올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분할 매도 쪽으로 완전히 다 매도하지는 마시고 이제 분할 매도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월봉으로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2,800원짜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1년 만에 10배가 10배가 실현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2의 STX를 보실 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많이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진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숨겨져 있는 소재 중에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STX가 제가 제2의 포스코 그룹이 될 만한 현재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입증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알려진 새롭게 성장 동력이 좀 두각이 되고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225.26% 정말 꿈의 수익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수익률도 좀 지켜보시고 계속 상승하게 될 상승세까지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낼 제2의 STX는 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의 매달 종목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대박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대감이 더해져서 또 얼마나 수익률을 만들어낼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동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나인테크가 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를 오늘 동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벌써 오늘 상한가에 등극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떤 흐름으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나인테크 부분들은 2차 전지 쪽
이게 어떻게 보면 장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신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테크가 원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2차 정비의 조립 공정, 어셈블리 공정에서 노칭, 그다음에 라미네이션, 스테이킹 이런 어떤 부분의 공정에 맞는 어떤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가장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 현재 진공 장비, 그다음에 엔투락에서 물류 쪽 관련된 어떤 그 진공 장비와 물류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매출이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현재 PLP 과정이죠. PLP 과정에 현재 FOPLP라고 하죠. 여기에 웹 공정 설비도 이번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납품이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다각화 쪽으로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맥신 재료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하나 이제 재료가 있는데 자회사인 탈로스. 그다음에 아이비전 웍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합니다.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에 그런 재료가 함께 이제 반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맥신 관련된 부분인데 한국교통대학교하고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때 그래핀 맥신 관련된 신소재를 개발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인테크가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재료가 굉장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한가 2번이기 때문에 살 수는 없지만은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조정 국면이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매수 타이밍은 아래 노란통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나인테크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미 좀 강력한 흐름을 만든 종목인 만큼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대박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은메달을 차지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태경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태경산업을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아까 또 잠깐 언급됐던 종목인지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태경산업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네. 태경그룹, 다시 말해서 이제 성운산업 쪽이 되겠습니다. 태경그룹에 대한 거의 이제 지주회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가 태경화학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지주회사, 물론 지주회사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페로망간, 페로실리콘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엮이기도 좀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의 태경 BK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석유 코쿠스와 생사케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요거는 응급 인조기원의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쿠스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자회사가 태경 SB에서 SBC에서 아연 관련 원자재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태경산업이 맥신의 올력 물질에 해당이 됐던 그 현재 카바이드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바이드 부분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 맥신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태경산업이 이쪽에 맥신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두 번째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해서 현재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내일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흔들렸다가 또 그 다음날 조정이 될 수 있지만은 아무튼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통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참 참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태경산업이 차지했습니다. 워낙 또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진입 전략, 가격 전략이 너무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상세한 가격 전략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금메달 종목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금메달 종목은요, 방송 중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이 이름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금메달 종목 이름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름 힌트가 좀 이렇게 애매한 네, 부분이 애매한가요? 있는데, 네. 아무튼 이름 힌트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약간 이름 힌트. 애매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힌트는 애매하다라고 해주셔서 이 내용을 통해서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금메달 종목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휴비스 이제 부분들은 화학 관련된 업체, 죄송합니다. 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화학업체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섬유 관련된 업체 부분들이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단섬이라는 것은 현재 실 같은 경우를 짧게 이제 현재 절단하는 어떤 솜 형태의 구조가 단섬유에 좀 해당이 되고 아래처럼 장섬유, 그러니까 길게 긴 형태의 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공하는 부분들을 이제 장섬유라는데 요거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탄소 섬유. 그러니까 탄소섬유라고 해서 아람인데 나가죠. 요거에 대한 상용화 부분들을 왕성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업체고 또 성장성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맥신에 관련된 고분자 나노 복합체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맥신을 이렇게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응용할 수 있고 이런 판연 구조를 여러 가지 복합된 재료로 좀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원천 특허 어떤 기술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의 종목을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그 이후 부분들이 뭐냐면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제1의 대장주가 됐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종목이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맥신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맥신 관련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부분들이 원천 기술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맥신이 2차 전지 쪽에서도 또는 다양한 산업 쪽에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허 가치가 굉장히 뛰어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금메달 현재 동 종목을 금메달로 지정을 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맥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아까 잠시 들었던 그 종목이 맞을까? 이 오늘의 대장주가 될 종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물론이고 관련된 가격 전략까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바로 맥신입니다. 이 제2의 초전도체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맥신 관련주들 순환매 전략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핫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신 종목은 바로 아모센스입니다. 역시나 맥신 관련주인데요. 특히나 차폐시트 기술 보유가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의 흐름까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